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엔 더 뉴 카니발의 가격표를 읽어보며 트림과 옵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모델과 신형 모델을 9인승 기본 트림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기존 모델 대비 신형 모델의 기본 트림이 290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추가된 사양들을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에어백이 1개 추가되었고 LED 실내등과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드 시프트, 오토 에어컨과 오토 디포그, 애프터블로우도 추가되었고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 많은 사양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카니발의 기본 가격도 3,500만원에 가까운 3,47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형 모델의 9인승과 7인승을 노블레스 트림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9인승 대비 7인승 노블레스 트림이 259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7인승에는 19인치 휠과 가죽 시트, 그리고 주로 2열에 관계된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9인승의 4열과 7인승의 3열은 팝업 시트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넣고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인승은 사실상 4인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인승 노블레스 트림에서 아웃도어 트림을 선택하시면 19인치 휠과 가죽 시트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빠지면서 9인승 대비 160만원 추가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트림이 또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7인승을 구입하시려면 아웃도어 트림도 괜찮겠고요. 카니발 3가지 파워트레인의 유지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에 15,000km를 주행하셨을 때 9인승 기본 트림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이번 카니발은 3.5 가솔린과 2.2 디젤, 하이브리드 3가지 파워트레인이 있죠. 그 3가지 파워트레인에 따른 연비가 이렇게 나오고요. 연비에 따른 연간 유류비가 이렇게 나오고 차량 가격은 3.5 가솔린 대비 9인승 기준으로 2.2 디젤이 195만원 정도 높은 가격, 하이브리드 모델은 455만원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취득세가 나오는데요. 이번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 기본 가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이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기본 차량 가격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연간 자동차세는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 나오는데요. 3.5 가솔린은 최초 약 90만원 정도 나오고 2.2 디젤은 최초 약 56만원 정도 나오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초 약 29만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최초 차량 가격과 취득세를 포함해서 5년간 보유하셨을 때 유지비용을 계산해보면 3.5 가솔린이 약 5,434만원 나오고 2.2 디젤은 3.5 가솔린 대비 414만원 정도 적은 비용이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3.5 가솔린 대비 275만원 정도 적은 비용이 나옵니다. 최초 차량 가격은 3.5 가솔린이 가장 저렴하지만 유류비와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실수록 3.5 가솔린의 유지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고요. 2.2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유류비는 거의 비슷한데 자동차세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2.2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유지비용 차이가 더 줄 수도 있겠습니다.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트림은 기본으로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7인승 모델은 프레스티지 트림이 없고 9인승 모델은 아웃도어 트림이 없습니다. 3.5 가솔린을 노옵션 구입하시면 3,470만원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7인승으로 풀옵션 구입하시면 5,823만원으로 9인승 7인승 포함 모든 파워트레인에서 노옵션과 풀옵션 가격 차이는 2,353만원 차이입니다. 기본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3,470만원이고요. 기본으로는 294마력의 36.2토크를 내는 3.5리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갑니다. 3.5 가솔린과 2.2 디젤은 8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전방 카메라 센서와 레이더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전방 관련된 안전 사양과 운전 편의 사양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까지 인식하고요. 차선을 넘지 않게끔 조향을 보조해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가운데로 가게끔 조향을 보조해주는 차로 유지 보조 기본이고요. 운전한 시간이나 패턴을 파악해서 경고를 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와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본이고 전방 앞서가는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의 불빛을 감지해서 하이빔을 자동으로 로우빔으로 변경해주는 하이빔 보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전방 관련된 안전사양은 요새 나오는 현대기아차에는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들이고요. 전방 레이더 센서가 기본으로 추가되면서 운전 편의 사양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그 속도까지 가속을 해주고 앞차가 가까워지면 감속을 해주고 앞차가 멈추면 내 차도 멈춰주고 앞차가 출발하면 내 차도 같이 출발해주는 기능입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나 막히는 간선도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번 카니발은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 인식한 곡선로나 안전 구간에서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작동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과 더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작동되는데요. 핸들 잡지 않으시고 악셀 브레이크 밟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한 사양입니다. 기존 모델 옵션 사양이었던 이런 운전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간 게 신형 모델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입니다. 기본 트림에서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선택하셔야 들어가고요. 두 번째 트림부터는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에어백은 1열 어드밴스드와 운전석 무릎, 1열 센터 사이드, 1열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총 8개의 에어백이 들어가고요. 기본으로 전방과 후방에 주차 센서가 들어가고 측방 주차 센서는 모니터링 팩 옵션을 하셔야 들어갑니다. 차량의 주행 중 충돌을 해서 전면 에어백이 작동이 되게 되면 2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들어가고요. 이번에 새롭게 횡풍 안전 제어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들어가고 전좌석 안전벨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해주는 시트벨트 리마인더 들어가고요.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아이소픽스는 2열과 3열에 모두 들어가고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사양 설명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번 카니발은 총 2가지 휠 크기의 4가지 휠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9인승 모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림에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옵션으로 19인치 휠 넣으실 수 있고요. 가장 상위 트림인 그래비티 트림은 그래비티 전용의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7인승 모델은 기본으로 19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기본으로 램프 뒤에 반사판을 사용하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MFR 타입 LED 헤드램프에는 앞에 깜빡이가 벌브 타입으로 헤드램프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프로젝션 헤드램프는 그래비티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개 트림에는 옵션 선택하셔야 들어갑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깜빡이도 LED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요. 기아차의 주간 주행 등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전부 바뀌고 있죠. 전동 접이, 전동 조절, 열선, LED 깜빡이까지 내장된 백미러 기본이고요. 1열 도어 손잡이에 조명이 들어가고 기본 트림에는 전면에만 이중접합 차감 유리가 들어가고 두 번째 트림부터는 1, 2열에 이중접합 차감 유리가 들어갑니다. 루프렉도 기본이고요. 기본으로는 가운데 4.2인치 컬러 LCD를 사용하는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12.3인치 클러스터는 두 번째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트림에서는 60만원의 옵션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열선이 내장되어 있는 가죽 핸들 기본이고요. 주야간 모드를 레버로 변경하실 수 있는 데이 앤 나잇 룸밀러 기본이고 ECM 룸밀러는 두 번째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LED 실내등 기본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는 토프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트림부터는 코튼 베이지 인테리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은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기본 트림에는 운전석 수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럼버 서포트는 전동식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트림부터는 1열에 전동 시트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1, 2열 열선 시트 기본이고요. 1열 통풍 시트도 기본 사양입니다. 7인승을 선택하시면 2열 통풍 시트가 기본인데 7인승은 프레스테이 트림이 없죠. 노블레스 트림이 기본이고요. 9인승 모델은 노블레스 트림부터 컴포트 옵션을 선택하셔야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트림인 프레스테이 트림에서는 2열 통풍 시트를 넣으실 수 없는 거고요. 9인승 모델은 2, 2, 2, 3 이렇게 4열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열과 3열은 독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2열, 3열 시트 모두 앞뒤로 슬라이딩 하실 수 있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3열 시트는 쿠션을 올리셔서 시트를 앞으로 당기시면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4열 시트는 팝업 싱킹 시트입니다. 보통 때는 플러워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4열이 팝업 싱킹 시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1, 2, 3열 6인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사양 설명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원격 시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기본이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본이고 기존 모델 기본 트림엔 들어가지 않았던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거에 따라서 패드 시프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핸들의 위치를 위아래나 앞뒤로 변경하실 수 있는 틸트 앤 텔레스코픽 핸들이 수동식으로 기본 들어갑니다. 카니발은 이 사양의 상위 트림으로 가도 전동식으로 변경되지는 않고요. 윈도우 스위치를 상하향 모드 원터치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 트림에는 운전석에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좌석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두 번째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고요. 이번 모델부터는 오토 에어컨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기아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포 공조 전원 조작계가 카니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작팬을 하나로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기능을 모두 조작하실 수 있고요. 공기청정 시스템 들어가고 오토 디포그와 레인 센서 들어가고요. 에어컨 사용 후 시동을 껐을 때 에바 쪽에 남아있을 수 있는 습기를 제거해주는 애프터 블로우도 이번 모델부터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부와 외부 온도의 차이,
그리고 작동하는 공조 기능에 따라서 열선이나 통풍 시트, 열선 핸들을 자동으로 작동시켜주는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기본으로 들어가고, 내비에서 인식한 턴으로 들어갔을 때 공조를 내기 순환으로 변경시켜주는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USB 단자는 모두 C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열에는 충전 전용 1개, 충전 전용이나 데이터 전송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단자 1개 들어가고요. 2열은 1열 시트백 쪽에 2개가 들어가고 1열에 12V 단자도 들어갑니다. 이번 모델부터는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내비게이션은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후방 모니터 같이 들어가고, 기존 모델 기본 스피커가 6개였는데 8개로 변경되었고요. 후석 대화 모드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니발의 기본 트림인 3.5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사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간 만큼 좋은 사양들도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기본으로 전방 관련된 안전 사양이나 운전 편의 사양, LED 헤드램프, 오토 에어컨이나 12.3인치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 선택하지 않고 구입하셔도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는 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이나 타이어 인치를 바꾸시거나 좀 더 좋은 편의 사양, 내장 사양들을 원하신다면 옵션이나 다음 트림을 보셔야겠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카니발은 3.5 가솔린과 2.2 디젤 하이브리드 3가지 파워트레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2 디젤을 선택하시면 9인승에서 195만원이 추가됩니다. 3.5 가솔린은 294마력에 36.2토크를 냈는데요. 2.2 디젤은 194마력에 45토크를 내고요. 2.2 디젤 모델에는 아이들 스탑앤고도 들어가고요. 디젤 모델의 특성상 냉각수 온도가 초기에 빨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로 작동할 수 있는 PTC 보조 히터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디젤 모델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많으시다면 195만원이 추가되긴 하지만 가솔린 모델보다는 디젤 모델의 가성비가 더 좋겠고요. 이번에 새롭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9인승 기준으로 455만원이 추가되고요.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들어가고요. 구동모터 포함해서 245마력에 37.4토크의 합산 출력을 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또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이브리드 전용의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2 디젤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가 조금 좋고요. 기름값은 가솔린보다 디젤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2.2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유류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요. 주로 시내 주행이 많으시다면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하겠고요. 장거리 주행이 많으시다면 디젤 모델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9인승이 기본인데 7인승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7인승은 노블레스 트림부터 있고요. 옵션 사양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컨비니언스 옵션 가격 11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가 있는 하이패스 들어가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들어가고 2열에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갑니다. 컨비니언스의 3가지 사양은 두 번째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양들이거든요. 기본 트림에서 이런 사양들이 필요하시다면 컨비니언스 옵션 선택하셔야겠고요. 스타일 옵션 가격이 140만원입니다. 기본으로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와 앞에 벌브 타입 깜빡이가 들어갔었죠.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램프 앞에 렌즈를 사용하는 프레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고요. 전방 깜빡이도 LED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요. 범퍼 하단 쪽에 LED 안개등 들어가고요. 기본으로 전구로 사용하는 벌브 타입의 리어 콤비 램프가 들어갔었는데요. 이 옵션 선택하시면 LED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본으로 LED 램프가 들어갔으니까 프레션까지는 필요 없다 생각하실 수 있어도 기본으로 벌브 타입의 리어 콤비 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LED 리어 콤비 램프 원하신다면 스타일 옵션 선택하셔야겠고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18인치 휠 대신에 19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 트림에서는 이 옵션 선택하셔야 전동식 트렁크,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는 두 번째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양이고요. 기본 트림에서는 스타일 옵션 선택하셔야 이 사양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옵션 세 번째 페이지 12.3인치 클러스터 옵션 가격이 60만원입니다. 기본 트림에만 기본으로 4.2인치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죠. 기본 트림에서 60만원 추가하시면 12.3인치 LCD 클러스터로 변경되고요. 이 옵션 선택하시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옵션은 두 번째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양인데요. 기본 트림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나 모니터링 팩 두 가지 옵션 선택하실 때 12.3인치 클러스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기아차의 안전사양인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가격 120만원이고요. 기본으로 전방 카메라 센서와 전방 레이더 센서가 들어갔었죠.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라이더 센서가 추가되면서 전방뿐만 아니라 내 차 주변에 있는 모든 차량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방 관련된 안전사양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교차 차량과 측방 접근차, 추월시 대항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까지 포함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감속까지 지원하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내 차 주변의 모든 차량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깜빡이 작동만으로 차선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더 좋은 전방 관련된 안전 사양과 운전 편의 사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기본 트림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셔야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차량의 주행 중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뒤쪽 안전하지 않은 거리에 차가 오게 되면 경고를 주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회피를 지원해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고요. 차량이 후진할 때 뒤쪽 사이드 쪽에서 오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해주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고, 주정차 후 사람이 내리려고 했을 때 뒤쪽 안전하지 않은 거리에 차가 오게 되면 경고를 주는 안전하차 경고 들어가는데요. 기본 트림에서 컨비니언스 옵션 선택하셔서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셨을 때는 안전하차 경고 기능이 안전하차 보조로 작동됩니다. 안전하차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만 해주는 거고요. 안전하차 보조는 문 잠금이 해제되지 않게끔 잠금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번 카니발에도 산타페나 소렌토 팰리세이드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단계 높은 안전 사양과 운전 편의 사양을 옵션 넣으실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요. 이 정도의 안전 사양까지는 필요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 트림에선 이 옵션 선택하지 않으시면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본 트림을 선택하신다면 드라이브 와이즈는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모니터링 팩 옵션 가격이 9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측방 카메라를 사용하는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고, 스마트폰 앱으로 내 차 주변의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리모트 360 뷰도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사양은 세트로 들어가는 사양이고요. 후진할 때 뒤쪽에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해서 경고를 주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고요. 기본으로 전방 후방에 주차 센서만 들어갔었죠. 이 옵션 선택하시면 측방에도 주차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카니발은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라운드 모니터 필요하시다면 모니터링 팩 선택하셔야겠는데요. 기본 트림에서는 12.3인치 클러스터를 선택하셔야 이 모니터링 팩도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니발의 기본 트림인 프레시 트림의 옵션 사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아차는 거의 모든 트림에 거의 모든 옵션 사양을 다 넣으실 수 있게끔 구성해 놓는데요. 하지만 기본 트림에서 넣지 못하시는 옵션 사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2열에 관계된 사양들이나 기아 디지털 키 사양,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양, 크렐 오디오 사양, 썬루프 사양인데요. 이런 사양들은 두 번째 트림 이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3,910만 원으로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보다는 440만 원 높은 가격인데요. 440만 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기본 트림에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셔야 들어갔던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두 번째 노블레스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안전 사양인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지만,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으로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이 들어가니까요. 기본으로 전면에만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갔었죠. 두 번째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1열과 2열에도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관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 크롬 몰딩이 들어가고, 도어 아래쪽에도 크롬 몰딩이 들어가고요. C필러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부분도 크롬 재질로 변경됩니다. 사실 프레스티지 트림에도 이 부분이 은색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크롬이 아니고 그냥 실버 페인트거든요.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재질이 변경되는 거고요. 도어 프레임 가니쉬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외관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 트림 60만원짜리 옵션이었던 12.3인치 클러스터 두 번째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기본 트림에는 데이앤나잇 루밀러가 들어갔었죠. 두 번째 트림부터는 야간 주행 시에 뒤쪽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 반사를 자동으로 감소시켜주는 ECM 루밀러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고요. 변속 다이얼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변경이 되고, 1열 인사이드 도어 핸들이 크롬 재질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내장에서도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 트림 운전석에 수동 시트가 들어갔었죠. 두 번째 트림부터는 1열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기본 트림 럼버 서포트가 2웨이로 한 곳에만 들어갔었는데, 두 번째 트림부터는 4웨이로 두 군데 들어가게 됩니다.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고요. 하이 트림 컨비니언스 옵션에 들어갔던 하이패스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두 번째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기본 트림 스타일 옵션에 들어갔던 파워 테일게이트도 두 번째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열과 3열에 수동 선 커튼이 들어가고요. 기본 트림 운전석에만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갔었죠. 두 번째 트림부터는 전자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위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위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파란색 표시 사양을 원하신다면 노블레스 트림 이상을 보셔야겠고요. 노블레스 트림의 주요 사양은 외관과 내장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 점, 1열 전동 시트와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리고 패밀리카로 이용하신다면 2, 3열 수동 커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블레 스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블레 스트림도 2.2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노블레 스트림부터는 7인승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9인승으로 2.2 디젤은 195만원 추가됐었는데 7인승은 193만원 추가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9인승 455만원, 7인승은 450만원이 추가됩니다. 기본으로 9인승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노블레 스트림부터는 7인승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259만원 추가되는데요. 9인승 모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셔야 들어가는 19인치 휠이 7인승 모델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가죽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2열의 통풍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인승 모델은 노블레 스트림부터 컴포트 옵션 하셔야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2열 시트인데요. 2열에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전동식 레그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원터치 릴렉션 모드 가능하고요. 전동식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하실 수 있고 윙 타입 헤드레스트도 들어가고 9인승 모델은 시트를 앞뒤로만 움직이실 수 있는데 7인승 모델은 앞뒤 좌우 모두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가 좀 더 고급스러워진 점이 7인승 모델의 특징이고요. 7인승 모델은 2, 2, 3 이렇게 3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9인승 모델의 4열과 비슷하게 7인승 모델의 3열도 싱킹 시트입니다. 보통 때는 플로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인승 모델은 사실상 4인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인승에는 3열에 USB-C 타입 충전이 들어가고 확장형 센터 콘솔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2열에 관계된 여러가지 많은 사양들이 7인승에 추가되고요. 옵션 설명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스타일 옵션, 옵션 가격 9인승 100만원이고 7인승은 79만원입니다. 9인승 스타일 옵션이 하이트림 140만원이었는데 40만원이 빠진 건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노블레 스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그 옵션이 빠져서이고요. 7인승 모델에는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일 옵션에 19인치 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인승 모델보다 옵션 가격이 20만원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노블레 스트림부터 2열에 관계된 사양 컴포트 넣으실 수 있습니다. 9인승 기준으로 옵션 가격 140만원인데요. 컴포트 선택하시면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2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2열에 전동식 리크라이닝이 들어갑니다. 7인승 기본 사양처럼 확장형 센터 콘솔도 들어가고요. 3열에 C타입 USB 단자도 들어가고 UV 살균 암레스트 수납함도 들어가고요.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과 항균 처리 고성능 콤비 필터도 들어가게 됩니다. 9인승 모델에서 가죽 시트나 2열 통풍 시트, 2열에 관계된 여러가지 사양들을 추가하시려면 컴포트 옵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옵션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7인승에서 컴포트 옵션 선택하시면 119만원이 추가됩니다. 7인승에는 이미 2열에 관계된 많은 사양들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UV 살균 암레스트 수납함,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 항균 처리 고성능 콤비 필터 들어가고요. 7인승 컴포트 옵션의 특징은 2열 다이내믹 바디 케어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등부터 종아리까지 마사지를 해주는 시트가 들어가는 건데요. 9인승의 컴포트 옵션과는 차별화되는 사양이고요. 노블레 스트림부터는 스마트 커넥트 옵션에 들어갑니다. 9인승 기준 105만원, 7인승 기준 111만원이 추가되는데요. 9인승 모델은 개별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같은 구성, 같은 옵션의 경우 7인승 모델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스마트 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아 디지털 키 들어가고요. 이 기능을 위해서 터치 타입의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들어가고요. 시동이나 결제 등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들어가고 기본으로 이 CMU 밀러가 들어갔었죠.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갑니다. 카니발 같은 차량은 뒤에 짐을 많이 싣게 되거나 사람이 많이 탔을 경우 룸미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기존 모델에서는 내비게이션에서 주행 중 후방 영상을 보실 수 있었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디지털 센터 미러로 주행 중 후방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가 필요하시다면 최소 두 번째 트림에서 스마트 커넥트 옵션 선택하셔야겠고요. 안전사양인 드라이브 와이즈 9인승 기준 75만원, 7인승 기준 79만원입니다. 9인승 기준으로 드라이브 와이즈가 하이 트림에 120만원이었는데 옵션 가격이 45만원 낮아지게 되었죠. 노블레 스트림부터는 후방 관련된 안전사양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가격이 낮아지게 되었고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작동하는 전방 관련된 안전사양이나 조금 더 좋은 운전 편의사양을 원하신다면 드라이브 와이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옵션 네 번째 페이지 보시면 모니터링 팩 9인승 기준 120만원, 7인승 기준 127만원입니다. 하이트림 모니터링 팩이 9인승 기준 9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30만원 오르게 되었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포함돼서인데요. 좁은 곳에 주차하시거나 출차하실 때 스마트 키로 원격 시동하셔서 전진 후진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노블레 스트림의 모니터링 팩 옵션부터 들어가는 기능이고요. 하이트림에서 넣지 못하셨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2,
9인승 기준 120만원, 7인승 기준 127만원에 옵션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양인데 이 사양을 넣으시려면 최소 두 번째 트림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2 옵션까지 선택하셔야겠고요. 내장된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 2도 들어갑니다. 빌트인 캠 대비 영상의 화질이 좋아졌고 음성 녹음도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빌트인 캠 2는 내장된 내비게이션에서 영상을 확인하시거나 스마트폰 기어 커넥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도 있거든요. 신차 구입하셔서 블랙박스를 어차피 선택하실 거라면 빌트인 캠 2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빌트인 캠 2의 전방 카메라로 증강현실 내비까지 이 사양에 포함되게 됩니다. 기본 트림에서 선루프 옵션 넣지 못하셨죠? 두 번째 트림부터는 선루프 옵션 넣으실 수 있습니다. 9인승 80만원, 7인승 84만원에 넣으실 수 있고요. 7인승 모델의 특징은 2열 프리미엄 일렉션 시트인데요. 그 사양을 뺀 7인승 트림이 아웃도어 트림입니다. 7인승 기준으로 99만원 낮은 가격이 나오게 되겠고요. 2열에 들어갔던 프리미엄 일렉션 시트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 트림의 옵션 사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에서도 넣지 못하시는 옵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인데요. 이 사양은 다음 트림부터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림은 시그네처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4,245만원으로 하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보다는 335만원 높은 가격인데요. 335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가나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 토프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다른 인테리어 컬러 선택하실 수 없었죠. 시그네처 트림에 오시면 코튼 베이지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모드를 선택하셨다면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크래시 패드와 도어 가니쉬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 사용되고요.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가고 도어 센터 트림에 스티치도 들어갑니다. 이런 내장의 고급감을 더해주는 사양들이 추가된 게 시그니처 트림의 특징이고요. 7인승 모델은 가죽 시트가 기본이었는데 9인승 모델은 세 번째 시그니처 트림에 오셔야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시트에 여러 개의 에어백을 넣어서 체형에 맞게끔 시트 포지션을 조절해주는 시트입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한테는 유용한 사양이 될 수도 있겠고요. 2열 시트벨트 버클에 조명이 들어가고 부부가 한 대의 차량을 운전하셨을 때 시트 포지션이나 백미러 각도를 메모리해 놓으실 수 있는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들어갑니다. 카니발은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핸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전석 시트 포지션과 백미러 각도만 메모리해 놓으실 수 있고 핸들의 포지션은 메모리해 놓으실 수 없습니다. 타고 내리시기 편하게끔 운전석 이지 액세스 들어가고요. 후진할 때 백미러 각도를 자동으로 하향해주는 사양도 들어가고요. 200W 제품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220 인버터가 들어가고 운전석 외에 다른 좌석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멀티존 음성 인식도 들어가게 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 사양은 하위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이 거의 없습니다. 내장의 고급감을 더해주는 사양들, 좀 더 편안한 운전석 시트나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필요하시다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사양들이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시그니처 트림까지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위 트림과 마찬가지로 2.2 디젤과 하이브리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본 9인승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7인승 추가하시면 280만원이 추가됩니다. 하이 트림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259만원 추가됐었는데 시그니처 트림에는 7인승이 20만원 정도 더 추가되죠. 달라진 사양은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사양들은 하이 트림의 7인승과 동일합니다.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스타일 옵션 하이 트림과 동일한 가격이고요. 9인승 컴포트 옵션 가격 140만원은 동일한데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옵션에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옵션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컴포트 7인승 하이 트림과 동일하고 스마트 커넥트와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 트림과 동일하고요. 옵션 네 번째 페이지 보시면 모니터링 팩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2 하이 트림과 동일하고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9인승에 60만원 추가되고 7인승은 63만원이 추가되는데요. 여기에는 12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들어갑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시그니처 트림을 보셔야겠고요. 듀얼 선루프 하이 트림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 트림의 옵션 사양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의 옵션 특징은 7인승과 9인승 컴포트 옵션에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를 넣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상위 트림은 그래비티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4,405만원으로 하이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보다는 160만원 높은 가격인데요. 160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가나 한번 보시면요. 우선 그래비티 트림은 그래비티 전용의 외장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시그니처 트림의 외장이고요. 이 그림은 그래비티 트림의 외장입니다.
외장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19인치 블랙 휠과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디자인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블랙 컬러의 외장재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과 백미러 커버, 루프렉 상단, 스키드 플레이트와 도어 하단, 그리고 C필러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가니쉬 부분이 블랙 컬러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차량의 많은 외장 부분들이 블랙 컬러로 변경되는 게 그래비티 트림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하이트림 100만원짜리 옵션인 스타일 옵션의 사양들이 그래비티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LED 테일게이트 램프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비티 트림이 하이트림보다 160만원 추가되었는데 10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이 들어갔고 약 40만원 정도 하는 사이드 스텝도 기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양 구성을 보시게 되면 그래비티 전용 외장 디자인이 추가되면서 하이트림의 시그니처 트림보다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특별한 외장 사양을 원하신다면 그래비티 트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비티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옵션 사양들은 시그니처 트림과 모두 동일한데요. 시그니처 트림에서 280만원 추가하셔야 7인승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그래비티 트림에서는 258만원 추가하시면 7인승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 트림에는 하이트림 시그니처 트림에 스타일 옵션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이 스타일 옵션이 시그니처 트림에서 9인승은 100만원이고 7인승은 79만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티 트림에 와서 7인승을 선택하시게 되면 시그니처 트림보다는 옵션 가격 차이가 20만원 정도 적게 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양들은 하이트림과 동일한 구성, 동일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트림의 기본 사양과 옵션 사양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시그니처 트림과 그래비티 트림을 3.5 가솔린 9인승 풀옵션으로 비교해보면 시그니처 풀업 대비 그래비티 풀업이 60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비티 풀옵션의 주요 사양은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과 전용 컬러가 들어가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LED 테일게이트 램프가 들어가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사이드 스텝과 LED 테일게이트 램프를 다 하면 한 4, 50만원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에 추가되는 가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거고요.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디지용스 초이스. 첫 번째로 2.2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신다면 3,665만원이 나오는데 이 상태로 옵션 하나도 넣지 않으셔도 굉장히 좋은 사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전사양의 드라이브 YG를 넣으시려면 기본 트림에서는 12.3인치 클러스터도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845만원이 나옵니다. 기본 트림에서 안전사양 정도 넣으신다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4천만원에 가까운 3,985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에서 옵션을 하나도 넣지 않으시면 4,105만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초이스 1-3보다는 120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추가된 사양은 1, 2열의 이중접합 차음률이 외관에 변화되는 사양들이 있고요. ECM 유밀러와 내장에 변화되는 사양들이 있고 1열 전동 시트, 동승사 워크인 디바이스, 하이패스와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 2열, 3열 커튼, 전자석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무선 충전이 추가되고요. 초이스 1-3에서 선택했던 스타일 옵션과 드라이브 YG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19인치 휠과 FHD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 램프, 고급형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타일과 드라이브 YG까지 다 넣으시면 총 가격 4,280만원이 나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초이스 2-1보다는 175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앞서 빠졌다고 말씀드렸던 사양들이 추가되면서 4,200만원 정도 견적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2까지 넣으시게 되면 총 가격 4,400만원이 나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옵션인데 이 옵션을 넣으시면서 드라이브 YG를 안 넣으실 수는 없거든요. 디젤 모델 9인승에서 이 정도 옵션까지 넣으시면 4,400만원이 나오게 되네요. 세 번째 시그니처 트림에서 스타일 옵션과 드라이브 YG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게 되면 4,735만원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초이스 2-3보다는 335만원 높은 가격인데요. 추가된 사양은 인테리어 컬러 선택하실 수 있고 내장에 고급감을 더해주는 사양들, 운전석 에어컨 모션 시트, 운전 자세 메모리와 220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내장에 고급감을 더해주는 사양들이나 운전 자세 메모리가 필요 없으시다면 꼭 시그니처 트림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이스 네 번째로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셔서 드라이브 YG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게 되면 4,79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비티 트림은 특별한 외장 사양들을 원해서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실 분들이 이 옵션보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지 적게 넣지는 않으실 겁니다. 카니발 그래비티 트림은 거의 5천만원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카니발은 가성비로 기본 트림에서 원하시는 옵션 사양만 딱 몇 가지 넣으시거나 2열 커팅이 꼭 필요하시다면 두 번째 트림까지 보시는 건 좋겠는데요. 특별한 외장 때문에 그래비티 트림을 보실 게 아니라면 시그니처 트림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니발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경쟁 모델이 거의 없는 카니발인데요. 세제 혜택 없이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가 많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